말씀으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제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승구 의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평택 섭길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느 단체에서 민간에서 하십니까? 섭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요. 네. 민간에 있습니다. 민간의 추진위원회 예. 그러면 예산을 받으실 수 있는 단체인가요? 네. 그냥 민간 위원회로 모여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셔서 섭길 지도랑요. 지도 제작된 거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홍보물 있으면 좀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227페이지에 전수교육권 활성화 지원인데요. 이게 학생들이 가서 농악도 배워보고 번화놀이하고 의상 체험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버스 임차료가 있습니다. 어디 관람 가십니까? 227페이지요? 네. 전수교육권 그거는 활성화 지원. 확인해서 좀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이분들이 농악 전수교육관에서 업무 추진비를 쓰시게 계상이 되는 게 맞는지 싶어서요. 이것도 죄송하지만 제가 네, 확인해서 확인해 다시 말씀드리도록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38페이지입니다. 지영이 전국 국악경연대회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영이 선생님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성과계획서에 그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반영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업을 줄이시는 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체육진흥과입니다. 286페이지 체육회 운영비인데요. 중간에 신문 구독료가 있습니다. 50만 원씩 4회 분기별로 신문값을 지급을 하시나 보죠? 확인해 주십시오. 네. 신문 구독료 사회 200만 원 네.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문 몇 개를 보시는데 50만 원씩 확인해보고 다시 자료 네, 제출 이게 분기마다 해드리겠습니다. 분기마다 내시는 건지 12개월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모르겠고요. 네, 자료 제출. 그리고 지금 차량이 카니발이랑 스타리아 두 대가 있는 것 같고 장기 리스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량이 이제 총 3대인가요? 두 대입니다. 세 대고 한 대는 이제 리스를 두 대를 해주었고요. 이제 네. 소유 차량이 한 대입니다. 차량 정비는 리스사에서 하지 않나요? 리스비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위에 네. 차량 정비 및 유지비 해서 40만 원씩 3대. 유지비는 이제 그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유지비가 차량 정비 유지비는 그렇게 40만 원 곱하기 3대가 되어 있어서 차량 정비 및 차량 그거는 정비 네. 네 다시 확인해보고 네. 네. 감사합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주민 참여 예산인데요. 건강한 시니어 건전한 시민 정신 게이트볼 강사분들이 권역마다 다니시면서 게이트볼 강의를 해주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간에 체육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10만 원씩 13개소 8개월 1,040만 원이 있는데 13개소가 게이트볼장입니까? 네. 게이트 분장은 이제 사용료는 무료인데요. 여기 이제 실비를 이제 전기나 뭐 기타 실비 사용료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비 사용료요? 네네. 자, 그러면 이분들이 강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강사가 선정이 됐고 게이트볼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모이세요 해서 권역별로 이제 모입니다. 맞죠? 네네. 대상이 몇 명? 자,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원래 게이트볼을 하시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빌립니다. 그렇죠? 원래 그러면 게이트볼을 하시던 거기 이용하시던 분들과는 조율을 해서 이때는 강의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해서 잠깐 빌리는 겁니다. 네네. 주 1회에 2시간 30분씩 이렇게 13개소에 근데 이분들이 사용하는 전기세나 이런 것들을 실비 보전을 해줍니까?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요. 시에서 다 게이트볼장 운영하는 거는 다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추후에 그 확인해 주시고 필요하시면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이제 수영장 수사벌 레포츠타운 수영장인데 수영장 소모 물품 구매인데 탈수기를 소형 탈수기인 것 같은데 이 20대가 필요합니까? 네, 네. 20대 이제 그 소형 탈수기로요. 그 1년에 한 번씩 이거를 사줘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난대요. 그래서 그 매년 이렇게 그러면 사용으로 예, 탈수기를 구입해 줍니다. 남성 탈의실, 여성 탈의실 그러면 10대씩 이렇게 네, 네. 고장 나면 계속 교체하기 때문에 10대가 비치되어 있는 건 아니겠지만 뭐 2대씩 계속 고장 나면은 네, 네. 바꾼다. 예, 예. 제가 1년 넘게 수영장을 다니고 있는데 계속 그거 고장 안 나고 계속 잘 쓰고 계시던데 송대식 매년 이걸 사줘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내역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국제문화국 예산이 2024년도 1,084억 6,300만 원에서 전년 대비해 가지고 지금 33.8%가 여기는 증액이 됐어요. 274억 한 3천만 원 정도. 그런데 여기에 문화유산 문화예술과 예산은 살펴보니까 여기가 많이 이제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원래 710억 9,760만 원에서 지금 전년 대비해서 문화예술과는 124.8%가 증가했어요. 이게 금액이 그래서 한 394억 정도가 늘어났지만 반대로 문화유산 관광가는 2024년도 73억 1,800만 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여기는 또 한 18.5%가 16억 3,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국장님 요 두 개 문화예술가는 많이 증액이 되고 문화관광가는 이게 감액이 된 이유는 무슨 사업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예, 설명 좀 문화예술가 같은 경우는 평화예술의 전당이나 예, 아니면 박물관 박물관. 건립 비용이 이제 하고 그리고 또 시립 국악관현악단 요 부분이 좀 증액된 부분이 크고요. 네, 문화유산 관광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음비 요 사업 부분이 거의 일몰되다 보니까 방음비하고 주한미군 관련된 기지 주변 사업 요 부분들이 일몰되는 사업이 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줄은 거로 그렇게 그렇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지금
저기 문화국제국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평택시 그 100만 도시로 진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실 것 같고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좀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도 퀄리티 있는 문화도시를 형성하는데 좀 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그 과목별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7페이지에 그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조사가 있습니다. 그 예산은 3,500만 원 정도 이제 요구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 밑에 추진 실적에 보니까 대상 마을이 진이면 진이 산단 개발구역 일대하고 2022년도는 진이 은살리 동천리 뭐 고현리 이 마을 일대, 2023년도는 뭐 서탄 금암 수월 뭐 이런 쪽에 이제 회활이 사업 그 연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 그 장수리 마을 연구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좀 빠진 것 같아서요. 현덕 장수리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장수리 사라져가는 마을 아, 예. 뭐 지금 문화원에서 이거 지금 책자도 발간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 사업이 안 들어갔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른 사업일 가능성이 많고요. 예. 제가 20년도 것까지 이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예. 20년도에는 송탄동 그 브레인시티 개발 구역까지 한 걸 보면 예. 아마 현덕면 장수리는 다른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업 진행은 우리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조사는 어디 용역을 주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문화 저기 예술과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 요거는 저희가 이제 문화원 사업으로 예. 예, 문화원에 이제 민간 그 사업 보조로 좀 나가고 있는 예산이고요. 예. 문화원에서 이제 구술 전문가나 도시 전문가, 그렇죠. 문헌 전문가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현장에 나가셔서 자료를 좀 조사하시고 문헌 연구하셔서 예,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게 저는 그 장수리 마을 연구 사라져가는 마을 속에는 이거 마을도 들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차후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 윗다리 문화촌 조형물 설치 사업이 이게 그 2천만 원이 이제 요구가 됐습니다. 그 뭐 생태 예술 가치를 확장하고 지구 환경의 작품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설치 미술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유익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웃다리 문화촌은 구 금각 분교를 초등학교, 예, 네. 리모델링해서 쓰다 보니까 그 저희들이 그 학교 자체 내 뭐 시설을 아니면 그 건물 자체를 좀 많이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변을 찾아보시는 이제 뭐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그 주변을 좀 예쁘게 그리고 그 일대를 좀 더 문화적인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그 폐교된 학교이지만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그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장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학교 금각초등학교를 어떻게 살리냐에 그 관점을 좀 두시고, 지금 이거 운영은 어디에다 위탁 주신 건가요? 어떻게 운영하시죠? 예, 전체적인 위탁은 네. 그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요. 예. 문화원에서도 웃다리 문화촌에 전담 인력 3명을 배치를 해서 네.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뭐 저출산으로 이제 폐교되는 학교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학교는 오래전부터 이제 폐교가 돼서 문화의 그 활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더 유익하고 우리 시민들이 그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보면 그 평택시 문화재단 예산이 지금 141억 2,100만 원 정도가 이제 요구가 됐는데 여기에 그 2월액이 보면 그 10억 6,100만 원 정도가 2월액을 합쳐서 이번 그 24년도 예산에다가 요구를 같이 하신 것 같은데 이 2월 된 발생 이유가 뭔가요? 예, 요 2월금은 그 재단에서 전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예산 중에 예. 사업하고 남은 돈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유료 공연이나 전시를 했을 경우에 수익금을 여기 2월금으로 담아서 그 예산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제외하고 나머지 그 예산은 별도로 예,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2년도 남은 예산 2월액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2023년도 예산에 다 반영 안 한 이유는 있나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지방 출자 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네. 전전연대 2월 된 금액은 출연금에서 제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는 돈이고 또 그 다음에 출연금하고 합해서 사업비를 한정을 합니다. 그 저기 19페이지에 보면 그 주요 증감 별점 자료에 보면 주요 저기 증감 사유 중에서 문화재단 인건비 증액이 이게 그 10억 4,56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는데 이게 편성을 보니까 인건비가 41명 대비해서 23명이 증원이 됐다고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내년도 한꺼번에 23명을 증원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올해 저희들이 이제 차츰 예. 인력을 좀 증원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올해는 한 17명 정도, 17명? 예, 17명 정도를 증원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 중에는 그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예. 그 업무의 속성과 또 연계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드린 분이 5분 계십니다. 네. 그리고 안전관리자, 재무회계 담당,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무대 그 기술직들 해서 한 10분 정도가 더 충원이 됐고요. 그 외에 행정이나 문화예술 기획직이 좀 부족하고 인력이 저희들이 충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4명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시예술단 내년도에 창단을 하게 됩니다만 저희가 준비를 하고 또 운영을 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해서 4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감액도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문화예술회관 시설 운영 감액비가 이게 지금 2억 6,900만 원이 이제 올라왔는데 지금 남부 지역에도 문화회관이 있고 북부 지역에도 지금 문화회관이 있는데 여기 그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게 저기 설치되고 나서는 그 활용 용도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앞으로 이거에 대한 사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셔요? 예, 지금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예. 저희들이 주요 이제 공연장이나 전시장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북부 문예회관이 예. 지금 대공연장이 공연장으로서 좀 음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좀 여기 편성을 해서 북부 문예회관 시설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을 할 수 있을지 그 용역에 좀 담아서 저희들이 좀 돌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 뭐 의자 교체 및 리모델링 사업 종류에 따른 시설비 등 감액이라고 했는데 여기 리모델링 하시긴 했는데 의자 그 시설이 아주 잘못된 거는 알고 계시나요 혹시? 그 의자가 전에는 경사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일자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무슨 공연을 보거나 하면 무대를 봐야 되는데 앞사람 뒷머리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리모델링 그 사업 종료라고 했는데 이거 차후에 북부 문예회관을 잘 활용도를 높이시려면 이 의자가 지금 배열된 이거 아마 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이런 그 리모델링 사업에 이것도 나중에라도 추가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사무실 그 리모델링 비용 등은 저희 예. 남부에 예. 그 소공연장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이 좀 부족해서 팀이나 이제 그 팀원들이 좀 증원이 되는 바람에 그건 좀 리모델링한 내용이고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북부 그 문예관의 대공연장은 말씀하신 내용이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도가 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침체된 분위기가 좀 북부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이려면 이런 시설도 리모델링 하실 때 좀 유익하게 좀 할 수 있었으면 해서요. 예. 이게 55페이지에 보면 마을 고유 지명 지키기 이것도 주민 참여 예산이에요. 이게 이제 7페이지 사라져가는 마을 그 사업하고 비슷한데 이게 이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보면 그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 조사예요. 똑같이 변화상 기록 보존 사업 뭐 다각적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 표지석 제작 설치가 10개소라고 했는데 제작비가 뭐 1,500만 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마을 어디인지는 다 이게 내역이 있나요? 이 주민참여 예산 저희가 이제 제안서를 좀 봤는데요. 예. 어느 마을을 지정하신 내용은 없었습니다. 없고 아직? 예. 다만 이제 우리 평택 지역이 워낙 산업화가 좀 빨라지고 개발 사업이 활발하다 보니까 옛 이제 그 원 마을들이 자꾸 사라지시는 거에 대한 이제 아쉬움을 거기 이제 그렇죠. 표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 좀 유래가 있고 원하면은 거기에 이제 그 원 마을의 그 지명이라든지 유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표지석에 담아서 설치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제안이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 10개 마을 정도만 한번 이렇게 좀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사업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사라져가는 마을 연구조사나 예. 변화상 기록 보존 사업 같은 내용들에 저희들이 이제 좀 구축해 놓은 그 자료들이 있으니 그것들을 참고로 해서 마을 선정을 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 참여 예산을 살펴보면 각 읍면동에도 이제 주민 참여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보면 그 어떤 그 이 주민 참여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무엇을 어떻게 요 주민 참여 예산을 올릴까에 대한 이런 교육 그 프로그램을 좀 우리 시에서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하시긴 하시고 싶은데 계속 중복 사업 같은 게 계속 이루어지더라고요. 이제 이래서 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자치교실이나 이런 데 각 읍면동에 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그 구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보면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이게 저희들이 가장 큰 그 예산이 확충된 거에도 저는 이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 추경 예산에 보면 그 사용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비가 여기에 지금 그 4차 추경에 20억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또 413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걸 굳이 4차 추경에 20억을 요구한 이유는 뭐죠? 저희가 이제 추경에 20억을 담은 거는 예. 국비 예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국비 이제 협의는 진작에 됐는데 저희들이 예. 이제 추경 때 때를 맞출 수가 없어서 4차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예. 그 사업은 내년도에 수년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비축을 해 놓으셨다가 같이 예산에 추가해서 같이 예. 공사하실 때 쓰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거 이제 급한 예산이면 이제 4차 추경에도 뭐 올리긴 올려야 되겠지만 본 예산에 함께 올리면 어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여쭤보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가 그 1,15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평화예술의 전당 이거를 이제 건립을 지금 목적을 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있죠. 진짜 차원 높은 여러 가지 음향 시스템이라든가 그 뭐 편안한 안락한 의자 뭐 이런 걸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건축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그 기대 심리가 그렇게 많아서 저희가 지난번에 10월 17일 날도 저희가 부천 아트 센터 뭐 올해 5월 달에 개장했다고 해서 최고의 음향 시설, 최고의 의자, 최고의 흑임막 뭐 장치가 잘 돼 있다서 과장님도 같이 저랑 갔다 왔는데 진짜 그 규모가 의석수도 우리 그 지금 예술의 전당 우리 수학 예산도 거기도 1,148억인가 돈 들어가서 우리는 1,600 몇 석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게 38석을 준비하는데 거기는 장애인 시설까지 해서 1,749석이 이렇게 마련이 됐었죠. 그런데 그 의자 같은 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참 의자가 특별하다는 의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갔는데 우리 예술의 전당 그 의자 그 설치할 때 그런 거를 좀 한번 좀 반영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잡음이라든가 소음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안락한 의자 단풍나무로 뭐 의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단가도 세지만
보니까 그 저희가 우리 예술의 전당 예산을 보니까 의자가 뭐 한 45만 원 선이면 여기는 뭐 120만 원, 130만 원 선인데 차이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설치할 때 진짜 그 최고의 그 우리 예술의 전당, 그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롯데 콘서트, 뭐 LG 아트센터 못지않게 저희도 이런 시설을 완벽하게 했으면 해요. 이제 그래서 예산은 이제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많은 시설을 좀 구체화하고 진짜 타 시군이 부러울 정도의 이런 우리 그 예술의 전당을 건립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잘 좀 계획을 하셔야 될 건데 국장님 생각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저희 예산이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예. 45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예, 그렇죠. 뭐 일본 그 저기 부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거라고 얘기하는데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우리 저기 예술의 전당에 최적화된 그런 저기 의자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는 뭐 일본 뭐 고도북기사 예, 최고급 의자라고 우리가 그때 적어갖고 온 것 같아요. 예, 고부도 예, 고부도끼. 예, 그래서 그거 저희가 좀 적어 왔는데 의자가 워낙에 가볍고 편안하고 안락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저희도 진짜 규모다운 예술의 전당이 건립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박물관 임시 수장고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라고 그래서 9,768만 원 정도가 이제 우리가 요구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그 소리터에 그 보관 수장고가 지금 이렇게 다 찼나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가요? 네, 의원님, 저희가 이제 수장고를 예. 올해 저희가 예. 추경을 이제 반영을 해서 예, 예. 합정동에도 약 106평 규모의 수장고를 하나 더 증설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현덕에 그동안 이제 유무를 한 올해 총 다 해서 8,638점이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책이라든지 도서류라든지 고문서 같은 경우는 부피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제 박물류 같은 것들은 굉장히 부피가 큰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그 수장고 안에 들이지를 못하고 밖에다가 좀 이렇게 보관하는 그런 사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당연히 지금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유물은 이제 계속 그렇죠. 이제 보유하셔야 구입을 하든 되잖아요. 기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현덕에 있는 수장고는 거의 다 꽉 찬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일부는 지금 합정 수장고에다 좀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해인가 장마 때 그 보관이 부실해가지고 귀한 그 유물 유적 이런 게 좀 물에 이렇게 잠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보관 좀 잘 하고 하라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쓴소리를 그 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만 가득 차서 이제 우리 합정동에 수장고가 필요하다고 이제 예산이 됐는데 이 중요한 그 귀중한 자료잖아요. 이런 것도 잘 뭐 비바람이라든가 누지거나 뭐 이런데 이제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한미 송년 콘서트가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이게 뭐 3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가 연말에 해마다 한미 송년 콘서트를 국제교류 회관에서 한 것 같은데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올라왔어요? 네, 그 동안에 이제 저희가 재단에서 그 연말 송년회가 각종 많은 행사를 치르는데요. 네.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그 동안에 요 사업은 저희가 주한미군 가족들을 대상으로 그 동안에 그렇죠. 네. 그 많은 그 성인들 중심으로 했는데 요 사업은 저희가 그 가족 및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동안에 그 수요를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그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요 층을 좀 분리해서 좀 어린이들을 위한 요새 많은 그 뭐 마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새롭게 좀 꾸며보고 싶어서 이번에 좀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자 이제 안정리하고 여기 송탄 쪽하고 이제 행사를 각자 이 예산 가지고 각자 하실 건가요?
아니 한 군데만 한 할 군데만 예 하는 금액이 뭐 많지가 않아서요. 그럼 한 군데면 어디 쪽으로 하실 건가요? 근데 그건 아직 그 장소까지는 아직 확정 안 졌고요. 예. 예산해 주시면 저희가 재단하고 잘 상의해서 저희가 송탄일지 팽성일지 모르겠지만 또 남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적정한 장소에 잘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 송년회 행사가 이 행사는 아니더라도 이제 같이 함께 미군과 함께하는 이게 송년 행사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도 있고 젊은 그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이런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동안 좀 안 하긴 했는데 네. 이런 사업들 우리들이 그 주한 미군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문화 가족도 있잖아요. 네, 네, 다문화 맞습니다. 가족도 함께 할 수 있는 아, 네. 이런 그 송년 콘서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17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국비 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 2,275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이게 그 사업 대상을 보니까 그 낭만 팩토리하고 덕암 캠핑장인데 이게 그 낭만 팩토리가 그 안중 덕우리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시설이 어떻습니까? 네, 막 더구리에 있는 거 맞고요. 예. 저희가 공모사업을 딴 겁니다. 2개 캠핑장에서 신청을 해서 예, 예. 국비 사업을 딴 겁니다. 여기 그 덕암산은 제가 이제 가봐서 덕암호 저기 그 호핑 덕암호 캠핑장을 가봤는데 제가 이제 덕우리는 말만 듣고 가보진 않았는데 요런데 그 캠핑장이 있는지조차 시민들은 잘 홍보가 안 돼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여기에 저희 그 민간들이 하는데도 저희 예산이 이제 반영시켜져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 뭐 여기에 올라가는데 덕암 캠핑장 갈 때도 보면 굉장히 외길로 깊이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조금 저녁 때는 이렇게 어두컴컴하고 조명이 별로 안 좋은데 이거 이번에 조명 시설 공사 같은 것도 같이 겸하시는 거죠? 예, 예. 가로등하고 조명공사 신청이 들어왔고요. 예. 이 사업은 30% 자부담이 있습니다. 아, 잡았다. 예, 예. 예. 하여튼 뭐 이런 사업들도 캠핑장 같은 게 많이 있으면 우리 그 시민들이 야영도 하고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이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잘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 그 183페이지가 있어요. 183페이지에 이게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를 또 더 이렇게 리모델링 해주시는 건가요? 이게? 아, 그렇지는 않고요.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입니다. 아,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예, 예. 여기 뒤쪽인가 제가 보니까 예산 또 요구한 게 있던데 여기는 그 원효 깨달음 체험관 운영인데 여기는 원래 국장님이 여기는 어떤 그게 가장 유익하다고 보죠? 우리 시민들이 인식이? 여기는 그 원효 대사가 해골로 이렇게 바가지로 물을 먹었다 해서 그 해골물로 되게 이제 유명해요. 유명한데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역사문화 연구에서도 얘기가 됐듯이 여기가 이거의 그 어떤 저기 뭐라 그러게 주요 그 수도사의 그 깨달음 체험관을 주 패턴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그 사찰 음식도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네. 깨달음 그 체험관을 할 때 그 원효대사의 그 얼을 살려서 하는 그 물 체험도 이걸 좀 하셨으면 하는데 그런데 가보면 그거가 별로 이제 그런 거는 저기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해골물 체험 이것도 꼭 화성에서 지금 이거를 굉장히 원효대사 그 체험관을 화성에서 크게 지금 확장을 벌리고 있더라고. 이런 사업도 화성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선수 쳐서 여기를 더 저기 활성화되고 더 추진적으로 이거를 활성화시키도록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뭐 예.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좀 검토해보고 다음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84페이지에 보면 알파 탄약고 문화예술공원 조성비가
이게 이제 2,500만 원 정도가 이제 계상이 됐는데 이게 지금 공간 재생 연구 활동 성과 기록목 제작 및 토론을 통해 알파 탄약고를 이제 그 공원 조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이제 형성한다고 하셨어요. 했는데 지금 알파 탄약고가 전체 면적의 몇 평이 우리 그 좀 기속이 되죠? 우리 평택시에 이게 기속되기로 돼 있죠? 면적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이게 그렇게 면적은 하겠습니다. 이제 평방미터 말고 평으로 하면 한 84,200평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34,000평 정도 이제 기속 우리 평택시에다가 환원시켜 준다고 했는데 여러 단체에서 해서 지금은 한 45,000평 정도를 아마 이제 우리 평택시에다 기속시켜 주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원래 84,000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들 그걸 알고 계시고 네. 지금 그 알파 탄약고가 이제 저희들이 아픈 역사를 가진 이런 그 예술 그 탄약고인데 앞으로 이제 우리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우리 문화예술과 관광 국제 문화국제국이죠. 그래서 많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예산은 별로 없지만 지금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지도 감독을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평택 시티 투어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가 시티 투어 버스, 트롤리 버스 구입 하셨나요? 현재 제작 중입니다. 제작 중이에요? 예, 예. 이게 전년도 예산은 저 1억 올해- 3 예. 예, 올해 예산이 서갖고 예. 내년 3월 말까지 납품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트롤리 관광버스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투어 코스를 이제 개발해서 이거를 정해야 될 때 그런 계획은 서히 있으신가요? 네. 현재 올해에 예. 올해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 게 시티버스 운영 사업이었는데요. 예. 작년에 비해 22년도에 비해서 네. 탑승객 시민들이 특히 외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요인은 그 방문지를 네. 코스를 다변화 시켰어요. 네, 네.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넣고 그래서 올해 충분히 코스 다변화를 통해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용을 했고요. 내년에는 자체 이제 버스를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좀 보강을 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티버스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벌써부터 시티버스 우리 그 투어버스는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뭐 어느 관광에서 버스를 임대해서 쓰시고 이랬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그 인구도 100만 도시로 진입이 되고 여러 가지 그 문화시설을 확충해야 평택시에 여러 가지 그 볼거리를 투어를 시켜주려면 코스 개발도 뭐 1코스, 2코스, 3코스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런 코스 개발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서 쾌적한 그 외부인들도 우리 평택시에 와서 투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얘기한 게 259페이지에 종교문화시설 건립비가 있어요. 신규 사업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를 보니까 이게 수도사 종교시설 건립 이게 국비가 이제 1억 7천만 원 정도 계상이 된 건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 계획인데요. 예. 총 사업비는 16억이 반영되고 국비가 4억 8천, 도비가 2억 6천, 시비가 6억, 자부담이 2억 4천 들여서 예. 건평 25평 정도 건축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설계비 우선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땅도 저희가 사 드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땅은 수도사 땅입니다. 수도사 땅인데 건축비하고 시설비만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원효 체험관 뭐 여기 얘기할 때 이게 있어서 제가 아까 봤는데 여기에 있네요. 했더니 그 우리가 그 사찰 음식 체험이라든가 원효 대사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거기도 좀 물길 따라 저희들이 그 관광 코스 개발하는데도 지금 많은 그 코스 개발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잘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시니어 건전한 시민 정신 주민 참여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예산인데 7,360만 원이에요. 이것도 권역별로 13개 구장 게이트볼 인건비 운영비가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주민참여 예산으로 제한된 사업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게이트볼 동호인 어르신 대상으로 예. 이제 순회 강습을 통해서 경기 방법하고 규칙을 순회해서 지도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권역별 13개 세 권역에 이게 북부, 남부, 서부 저희가 이제 게이트볼이 이제 예. 세 개 권역에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다 13개소에 다 적용되는 네, 네. 사업인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